굉장히 민감하지만 결코 지나칠 수 없는 얘기죠. 잠자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영향을 줍니다. 일단 정신 건강에 좋고요. 신체 건강에 좋은 건 물론이고요. 삶이 더 행복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세요? 잠자리가 여자에게 더 좋다는 거 무슨 이야기인지 바로 알아보죠. 노아 노노노 캘리포니아 대학의 토마 카베자 교수는 여자가 늙지 않고 오래 사는 방법에 대해 관심이 아주 많았어요. 그 방법을 찾아내고야 말겠다며 기어이 실험까지 기획한 카베자 교수 결혼한 여성 129명을 모집한 뒤 일주일간 심층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설문조사 끝난 뒤 교수는 모든 참가자들을 병원으로 불러 텔로미어 길이를 측정. 텔로미어라니 완전 생소하고 어려운 단어 같죠. 텔로미어란 인간의 노화와 수명을 결정짓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염색체 밑부분입니다. 텔로미어는 길면 길수록 좋아요. 길이가 길수록 늙지 않고 오래오래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이를 먹을수록 짧아지는데요. 텔로미어가 짧아지면 금방 늙고 일찍 죽습니다. 그럼 시험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일주일에 1번 놀라지 마세요. 일주일에 1번 이상 관계를 가진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텔로미어가 더 길었습니다. 연인과 사이가 좋든 현재 연애에 만족하든 스트레스를 안 받고 행복했든 다른 조건들은 텔로미어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심지어 나이도 상관이 없었어요. 오직 연인과 뜨거운 밤을 보낸 여성들의 텔로미어만 길어졌답니다. 텔로미어가 길면 뭐다 노화를 막아준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요. 사실 그 이유는 카베사 교수도 확실하게 설명할 수 없었다고 해요. 추후 연구를 통해 차차 밝혀내야 할 것 같다고 하는데요. 다만 이번 연구를 통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요. 일주일에 1번 이상 잠자리하는 여성들이 텔로미어가 더 길다는 사실이었어요. 아참, 그럼 남자들은 어떻냐고요. 아쉽지만 그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와 관련된 연구를 찾으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러니 여성분들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잠자리 하면 좋을 듯 합니다. 노화 방지도 되지만 연인과의 사이도 훨씬 더 좋아진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연인과의 잠자리에 너무 연연해하면서 무작정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하시지 않겠죠? 뭐든 지나치면 독이 될 수 있잖아요. 잠자리를 너무 많이 하면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많지도 적지도 않게 적당히 잠자리가 노화 방지에 좋다고 하면서도 잠자리를 너무 많이 하면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다고 하니 우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이 해도 안 좋다고요. 그렇다고 너무 적게 해도 안 될 거 아닙니까? 대체 얼마나 하라는 거죠? 분명 이 정도는 하는 게 좋다. 라는 횟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잠자리 그래도 이 정도는 하는 게 좋다. 가장 효율적인 잠자리 횟수는 얼마나 될까요? 토론토 미시소거 대학의 에이미 교수는 이 질문에 답을 주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어요. 무려 3만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요즘 연인과 잠자리를 얼마나 자주 하는지 또 연애가 얼마나 만족스러운지 물었어요. 실험 결과를 분석했더니 잠자리 횟수가 늘어날 수도 고르던 연애의 만족도가 일주에 1번 전부터는 제자리 걸음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1번 이상만 하기만 하면 연애의 만족도와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5번 관계를 하는 커플이나 1번 하는 커플이나 연애에 대한 만족도는 비슷하다는 거예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에이미 교수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 의무감으로 하는 사람이 많다. 잠자리를 자주 하는 커플들 중에는 의무감으로 잠자리를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잠자리를 적게 하면 사이가 시들어지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되어서 의무적으로 더 많이 하는 거죠. 행복하기만 해야 할 잠자리에서 오히려 부담감을 느끼고 있으니
잠자리를 자주 한다고 해서 연애 만족도가 계속 높아질 수는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 다른 사람들도 이 정도 하지 않을까? 사람들은 늘 남과 비교해서 자기 자신의 상황을 판단하죠. 사람들은 보통 다른 커플들보다 잠자리 횟수가 적다고 느낄 때 불만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남들의 평균 잠자리 횟수를 생각보다 그리 높게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커플들은 얼마나 자주 할까 생각했을 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남들도 일주일에 1번 정도 하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남들도 그 정도 하는 것 같으니 일주일에 1번만 하더라도 비슷한 만족감을 느끼는 거죠. 만족은 횟수에 비례하지 않는다. 이렇듯 꼭 관계를 자주 갖는다고 해서 연애가 더 만족스러워지는 건 아닙니다. 일주일에 1번 이상만 하고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니 너무 적게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걱정하진 마세요. 혹시 애인이 그런 걱정을 하고 있다면 이렇게 말해주세요. 남들도 보통 일주일에 1번 정도 해라고 말이죠. 실제 커플들이 평균 잠자리 횟수도 주 1회라고 합니다. 오히려 잠자리 횟수에 부담을 갖는 게 더 안 좋다는 걸 잊지 마세요. 서로 사랑에 사는 잠자리가 숙제 같은 일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혹시나 횟수가 좀 더 적더라도 서로 충분히 만족시켜주면 돼요. 일주일에 1번을 해도 서로 정말 만족했다면 그걸로 충분하답니다. 만족은 횟수에 비례하지 않으니까요. 일주일에 몇 번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번을 해도 서로가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애정과 정성을 다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여자가 일주일에 1번은 꼭 잠자리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이 되면 여자가 일주일에 1번은 꼭 잠자리를 해야 하는 이유는 노화를 방지하는 텔레비텔로미어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잠자리를 하게 되면 텔로미어의 길이가 길어지는데 텔로미어의 길이가 길수록 노화가 방지된다고 해요. 그래서 여자들에게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관계를 하는 것이 수명 연장도 되고 노화도 방지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너무 과하게 많이 하는 건 또 안 좋다고 해요. 그런데 꼭 잠자리 횟수가 연애 만족도에 비례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횟수가 늘어난다고 만족도가 계속 상승하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에이미 교수는 두 가지 이유로 설명했거든요. 첫 번째는 의무감으로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도 이 정도는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일주일에 1번 정도면 만족을 한다고 해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 솔로 탈출하는 법 마이너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안녕하세요. 남신 아카데미의 강호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솔로 탈출을 위한 여러 단계 중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밖에 여러 정보를 알고 싶거나 강의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아래 카페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공뿐 아니라 외공 즉 외모도 매력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첫인상의 중요성은 따로 얘기하지 않아도 모두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초두 효과라고도 하죠. 처음 본 것이나 들은 것, 머리에 입력된 것은 다른 것에 비해 기억에 남기 쉽다는 심리작용입니다. 이 말은 여성을 만남에 있어서 대화, 기술, 사회적 능력 모두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인간의 인지 구조상 외모와 스타일, 전체적인 외적 느낌입니다. 남신에서 교육하는 조아CONSONANC의 요소 중에 외모, 스타일도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는데 깔끔하고 센스 있는 스타일과 외적 분위기를 갖추면 여성에게 거부감 없고 좋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같은 말과 행동을 해도 더 많은 호감을 받고 빠른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외모가 1차적으로 유리한 것이지 외모 하나만으로 본인이 원하는 이성을 모두 유혹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최적화된 외적 세팅 위에 대화와 내공으로서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것이죠. 외모 관리를 하지 않더라도 여성을 유혹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비교적 적은 노력으로 더 빠르게 1차 출력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을 개선 안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여성들이 다이어트를 하고 화장을 하고 염색을 하고 힐을 신고 스타일을 꾸밈으로써 완전히 변신을 하듯이 남자들도 외적 관리를 함으로써 충분히 멋져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 중에 수강생들에게 최적의 맞춤 스타일링 황골 탈퇴를 해준 것만으로도 여성들에게 눈에 띄게 호감을 받는 것은 수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정돈 안 된 부시시한 머리에 지저분한 여드름, 푸석푸석한 피부, 턱선도 거의 없네요. 여러분이 여성인데 소개팅에 이런 남자가 나왔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다시 아래 사진을 보세요. 위의 사진과 동일 인물입니다. 프로게이머 송병구로 꽤 유명한 사진이죠. 방송물을 먹고서 관중과 시청자를 의식 안 할 수가 없었기에 제대로 동기부여가 됐을 것이며 본인 스스로 또는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등 부단한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왁스로 스타일링을 해서 기존보다 훨씬 차분하고 세련된 헤어스타일과 피부관리, 비비크림 등으로 뽀얀 피부가 되었네요. 이목구비는 크게 변한 것이 없지만 턱선이 살아난 것이 다이어트도 한 것 같군요. 이제 여러분이 여자라는 가정하에 소개팅에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위 사진의 남자를 만났을 때 느낌이 어떠신가요? 그리고 아래 남자가 나왔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같은 사람입니다. 히읗히읗. 스타일링과 외모 관리에 따라 사람은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관리 전후 변화는 주변에서도 보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만큼 남자들은 외모 스타일의 중요성을 인지를 못하며 자기 정도면 그래도 괜찮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타일링 영역을 크게 나눠 본다면 1. 헤어 스타일 2. 패션 스타일링 3. 피부 관리 4. 다이어트 운동 이 정도가 되겠네요. 그 밖에 마이너스 안경 벗기 렌즈나 라식 수술하기 마이너스 잡털 제거하기 코털 눈썹 정리 등 마이너스 치아 관리 마이너스 입냄새 제거 마이너스 손톱 손질 마이너스 향수 마이너스 깔창 이것들이 하나하나 모두 중요하며 이런 것들의 개선으로 호감도를 높여줄 수 있으며 어떤 포인트 변화에 의해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아래의 사진을 더 보실까요? 뭐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겠네요. 히읗히읗. 저 강호도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젊은 친구들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 꾸준한 운동과 피부관리, 스타일링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절대 고가의 옷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여자의 눈으로 봤을 때 가장 이쁘면서도 가성비가 좋은 쪽으로 스타일링을 합니다. 굳이 비싼 브랜드의 옷을 살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종종 그루밍의 위력을 실감할 때가 있는데 여자 기준에서 봤을 때 깔끔하고 스타일리시한 옷, 몸에 딱 떨어지는 핏, 최적의 스타일링을 하고 번화가나 주점, 클럽 등을 가면 여성분들이 종종 먼저 호감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충 하고 나갔을 때는 그런 일이 절대 없죠.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수강생들이 황골 탈퇴를 받고 실전을 나가면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저희 외공과 관리 노하우도 오랜 동안 많은 노력을 통해 완성된 것이며 트렌드는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아래 문자 내역은 이태원에 모임이 있어서 나갔다가 여성분이 먼저 저에게 접근하여 연락처를 받아간 내역입니다. 살면서 가끔 그런 일이 있긴 했지만 저런 미인이 역어프로치 한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꽤나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전날도 역시 며칠 전 구매한 제 맘에 쏙 드는 검정색 깔끔한 자켓과 핏이 떨어지는 바지 그리고 헤어 스타일링에 신경을 많이 쓰고 외출한 날이었습니다. 낮잠도 푹 자서 얼굴 상태도 평소와 달리 피곤해 보이지도 않았고요. 문자 후에 다음 날부터는 카톡을 주고받았는데 아름다운 여성이었지만 이미 저는 만나고 있는 여성분이 있었고 사업 등 바쁜 스케줄로 나중에 따로 다시 만나지는 않았네요.